이번 시간에는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꼬마 빌딩이 너무 노화됐고 다시 재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옆에 이제 토지가 있고 해서 이용상 그렇고 실제 용적률도 적게 찾아먹어서 꼬마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 좋다면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서 실제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면 예전에 건축법과 지금의 건축법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 면에서 많이 손해보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운 그런 물건이라면 리모델링을 해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비가 많이 안 들었지만 지금은 건축비가 이제 평당 뭐 한 700, 600 이렇게 들으니까 용적률을 다 찾았을 때는 구태여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보다는 법인 투자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무주택자는 개인 투자가 좋습니다만은 다른 집이 있다면은 꼬마 빌딩은 법인 투자로서 하는 것이 법인 투자가 세율이 좀 더 낮습니다. 개인 투자가 세율이 높고 또 상권에 살려면 이 여성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야 되고 또 외국인이 많이 오고 뭐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투자 가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빌딩의 로비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병원이든 은행이든 메이크업 브랜드든 프랜차이즈든 이런 좋은 것을 입점시키면 빌딩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뭐 스타벅스나 은행이 들어오면 건물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빌딩은 로비가 얼굴이니만큼 로비에 좋은 것을 입점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빌딩은 지방은 세가 많이 나오고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이런 지역 서울 중심부일수록 수익률은 덜한데 그런데 빌딩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지방에 투자하면 슬럼프가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개별적 요인과 지역 요인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재출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팔고 나갈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에 관한 그 리모델링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또 뭐 신축 구축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통상 월 임대료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빌딩이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나온다면은 1년 임대료는 12개월 하면 1억 2천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빌딩 가격을 해가지고서 수익률을 하는데 이제 수익률에는 월 임대료 12개월에다가 이제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이제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할 때는 통상 이제 그 우리가 경매에서 감정하는 것을 보면 원가법이라든가 거래사례라든가 뭐 수익교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또 복성식 평가법은 토지 가격에다가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을 뭐 디스크나 이런 데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건물의 잔돈 가격 이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 원 졌다 하면 몇 년이 흘렀다 그러면 잔돈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 평가 가치를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을 이제 산정할 때는 현장 시세를 이렇게 해야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적게 판단하는 거죠. 서울은 보통 공시지가보다 1.5배 내지 2배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마다 또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답 같은 거는 2배 내지 3배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10배를 더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따진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단일하게 판단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률 평가법은 연 임대료에다가 이제 적정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지금 받은 것이 총 얼마인가 해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위에서 얘기한 대로 건축연도의 건축비와 당해년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이것은 감가상각이 얼마나 된다. 보통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감가상각 요인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땅은 가치가 있지만은 건물은 가격을 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형 빌딩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 지역 위치상 유사한 위치, 유사한 빌딩, 또 그 공실 수준, 유동 인구 밀집 수준 뭐 이런 것을 봐서 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은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가시성 빌딩의 위치라든가 또 뭐 뒷면이라든가 후면 또 차량의 너비 예를 들어서 2차선, 4차선에 따라 다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감안해야 되고, 경제적 요인으로다가 이제 관리비나 임대료 이런 거 나가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성, 투자 가치를 투자한 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 또 리모델링에 따른 임차 개편 가능성, 리모델링 해놓으면 훨씬 비싸게 임차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거고, 대출 가능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가치 창조성 해가지고 용적률을 지금 다 찾아먹지 않았으면 높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인구密지역이라면 재건축도 한번 고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요인은 빌딩의 규모에 따라서 노후도나 이런 주차장, 엘리베이터, 전기, 시설, 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운영 요인에서 차감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연간 빌딩의 뭐 유지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관리인의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비정기적 장기 충전 수당이라든가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건물을 봤을 때 토지 미평, 건물 미평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감가상각도 하고, 또 인근 지역의 토지 시세나 건물 시대 건축 연도 이런 걸 감안해서,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가겠다, 이것은 150억이 가겠다, 이것은 70억이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 멤버십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시간상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빌딩을 보는 눈을 기르고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를 이것을 원형을 해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